밤잠 설치지 않는 투자처 SCHD. 안녕하세요, 스테디 테일러입니다. 여러분은 장기 투자로 결국 성공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고 그걸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슈드 투자에 임하는 마음가짐 내지 자세에 대한 제 생각과 시킹알파 2024년 5월 4일자 SCHD A Must Have in Every Dividend Portfolio란 제목의 밀레니얼 디비덴즈의 글의 내용을 중간중간 취합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슈드는 다우존스 US 디비덴드 100 지수를 추종하는 배당 성장 ETF입니다. 슈드는 수동적으로 관리되는 ETF로서 고공행진하는 기업을 쫓는 대신에 건전한 대차 대조표를 가진 배당금 지급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ETF로서 일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더 잘 보호되며 보다 방어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축구를 예로 들면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 수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2012년에 슈드, 스파이, QQQ에 각각 10,000불을 투자하고 모든 배당금을 재투자했다면 스파이는 CAGR 즉 연평균 수익률이 13.97%, QQQ는 18.96%고요. 슈드는 12.55%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슈드 투자보다는 스파이, QQQ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투자가 더 밤잠을 설치지 않았을까요? 어느 투자가 중간에 투자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했을 가능성이 높았을까요? 바로 SCHD입니다. QQQ가 돈을 더 불릴 수는 있었겠지만 슈드의 경우 최악의 하락 연도가 마이너스 5.56%에 불과하였는 바 스파이의 마이너스 18.17%, QQQ의 마이너스 32.58%에 비해 슈드에 투자하면 투자기간 동안 밤에 더 푹 잘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슈드에 투자했다면 투자기간 동안 밤에 더 푹 잘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파이, QQQ에 비해 높은 배당 수익률 및 배당 성장으로 인해 현금 흐름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덤이죠. 현저히 낮은 변동성, 방어적 접근 방식, 3% 이상의 배당 수익률, 합리적 위험 조정 수익률 등의 이점들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슈드에 투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슈드의 개별 종목은 지수의 4%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ETF 내 각 섹터는 지수의 최대 25%로 제한됩니다. 이렇게 슈드와 같이 지수에서 섹터의 비중을 제한하면 특히 S&P 500에서 기술주가 수익률을 지배하고 지수를 불균형적으로 지배하는 요즘 시대에 더 나은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슈드 지수와 ETF 구성은 모두 매년 검토되며 분기별로 리밸런싱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103개 종목이 포함된 이 ETF는 많은 우량 기업에 걸쳐 잘 분산되어 있으며 다른 시가총액 가중 지수처럼 기술주 중심 섹터 대신 다음과 같이 금융과 헬스케어가 지배적인 두 섹터입니다. 사실 현재 슈드가 품고 있는 기술주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시스코 시스템즈, 스카이웍스 솔루션 등 3개뿐인데요. 이래서 주가 상승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적 투자를 위해 이러한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요. 일부 구성 종목의 비중이 4% 상한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는 해당 종목이 나머지 종목에 비해 성과가 우수하기 때문이고요. 올해 2분기 말에 리밸런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슈드의 상위 종목은 다양한 섹터에 걸쳐 있는 바 어느 한 섹터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ETF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분기 리밸런싱 때 슈드를 하드캐리해 온 브로드컴과 머크앤컴퍼니가 편출된 것에 아쉬움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슈드의 목표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배당 수익률이 하락한 성장주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전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슈드 ETF의 지속적인 리밸런싱은 ETF가 제공하는 매력적인 3.5%가량의 배당 수익률 유지가 주요 이유라고 할 것이고요. 이렇게 슈드만의 자동화된 선택 프로세스 내지 룰을 예외 없이 유지해 옴과 동시에 펀드 매니저 등 인간의 판단 오류를 제거해 왔기에 슈드는 지난 12년 동안 매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100%의 성공률로 배당금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역성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도 지난 5년간 평균 배당금 증가율이 11.8%에 달했습니다.
슈드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일부 기업들이 편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배당금 증가율이 연간 기준으로 7%에서 9%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두 자릿수 배당 성장률을 기록하며 3.5%에 가까운 연 배당 수익률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인 점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슈드의 배당 성장의 둔화를 조금은 너그럽게 바라봐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 순 자산이 560억 달러가 넘는 슈드는 실제로 미국에서 거래되는 ETF 중 25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슈드는 애초부터 ETF 설계상 방어적 ETF로 시장 하락 시에는 방어를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탄력성을 보이고 강세장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슈드는 시장의 충격을 다른 ETF들보다 더 잘 흡수하고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QQQ, 스파이, 슈드가 각각 2022년 시장 하락 기간 동안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스파이의 하락률은 마이너스 19.48%, QQQ는 마이너스 33.07%인 반면에 슈드는 마이너스 6.54%에 불과했습니다. 왜 더 밤잠을 잘 잘 수 있는지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슈드 투자가 마음 편한 투자인 또 다른 이유는 배당금 수입, 즉 현금 흐름입니다. 슈드는 본래 은퇴자의 소득 지향적인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고 연 3.5%에 가까운 수익률을 제공해주며 슈드는 그렇게 하는데 성공해 왔습니다.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는 국채, 단기 금융시장, 채권과 같은 여러 대안이 존재하지만 금리가 최저치를 기록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도 슈드는 여전히 매력적인 연 2.8%의 배당금을 지급했었습니다. 또한 스파이, 부, QQQ와 같은 시장 가중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해당 ETF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테크주의 퍼포먼스에 따라 해당 ETF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슈드에도 투자를 하는 경우 이러한 대형주에서 벗어나 여전히 대형주지만 더 성숙하고 덜 순환적인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슈드 ETF가 시장 가중 ETF보다 저조한 성과를 거두면서 슈드는 이제 망했다, 끝났다 라는 등의 부정적 견해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는 주기적으로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고 결국 금리가 인하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슈드와 같은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가진 ETF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슈드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아질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약간은 불편할 때가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하고 슈드가 행보하고 있는 현재가 슈드를 매수해야 할 때입니다. 슈드는 내 포트폴리오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내지 수비수라고 생각하고요. 스파이, 부 또는 QQQ와 비슷한 수준의 총 수익률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마음 편한 장기 투자를 이어감에 있어 이만한 ETF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에 이러한 슈드의 특성을 파악하고 슈드를 정기적 현금 흐름 수단, 방어 메커니즘 또는 포트 다각화 도구로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장기 투자가 더 마음 편한 장기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슈드의 배당금이 알아서 성장하고요. 적립식으로 슈드를 모아가기에 더 많은 수량으로 인해 배당금이 더 늘어나게 되며 시간이 10년, 20년 흐르면 복리의 힘에 의해 정말로 어느새 내가 잠을 자는 사이에 자동으로 들어온 돈이 이렇게나 많아?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빨리 부자 되는 법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부자 되는 법으로 우직하게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스테디테일러였습니다.